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한 편의 영화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영만주 이 시간의 초대 손님 소개합니다. 홍익대학교에서 영상영화를 공부하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신 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제 잘 마치셨어요? 네, 저희 제6회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가 아주 성황리에 잘 폐막을 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네네, 예, 서울에 21일부터 24일까지 네네, 진행했습니다. 되셨겠네요. 네. 올해 좀 어떠세요? 많이 오셨습니까? 네, 아주 이제 고무적이었던 것이 시네큐브라고 하는 장소에서 영화제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나본 관객 중에 가장 많은 관객분들을 저희 영화제 기간에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한 최대 관객이 한 500명 이상 되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가 아마 한 800명 정도가 저희 영화제에 함께 해주신 걸로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입장에서 뿌듯하셨겠어요. 네, 아주 힘들긴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축제를 함께 누리러 와주셨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제 좀 기독교 안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바깥에서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주셨다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기쁘고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현장에 다녀왔는데 네네. 네, 그 6회째를 맞아서 조금 뭐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좀 이렇게 완성도를 찾아간다 그런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받으셨다면 감사하네요. 예. 좀 내실을 더해간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좋은 작품들로 좀 내년에도 만나 뵙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좀 찾아가는 형식의 또 영화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교회나 또 함께 좀 영화를 보고 싶은 공간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해석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또 할 거 해야죠. 영만주 오랜만에 이제 영화 소개하는 시간인데 어떤 영화 갖고 오셨어요? 네, 아마 올가을에 넷플릭스에서 좀 가장 핫한 한국 영화일 것 같은데요. 네,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임진왜란이 시작된 그 혼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극 액션 드라마입니다. 강동원, 박정민 배우가 주연하고 김상만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전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란. 근데 전란 중에 이 가운데 이제 점이 있는 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그냥 뭐 전란 이렇게 전란이라는 우리가 보통의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어떤 전쟁이라는 하나의 또 이제 이야기 그리고 민중들의 난이라고 하는 그 난을 또 이제 좀 띄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치를 해서 뭔가 제목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쉼표가 들어가는 제목이네요. 쉼표가 들어가 있군요. 네네. 전하고 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감독 누구신가요? 네, 김상만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이 감독은 원래 미술 감독 출신의 영화 감독입니다. 1997년도에 전도연 한석규 주연의 영화죠. 접소의 포스터 디자인 작업으로 영화계와 인연을 맺은 후에 또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의 포스터 디자인 그리고 가장 유명한 영화로는 기생충의 포스터 디자인을 하면서 이 걸출한 한국 영화들의 포스터 작업을 하는 그런 미술 감독 그리고 포스터 디자인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도에 걸스카우트라는 영화 그리고 2010년에 심야의 FM 그리고 2014년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영화 감독을 하면서 감독으로 또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전란이 이제 10년 동안 준비해서 발표를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되어 상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란이라는 영화가 박찬욱 감독이 쓴 각본을 이 김상만 감독이 연출을 맡게 된 것인데요. 이 두 감독의 인연은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김상만 감독이 미술 감독으로 함께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고 이 영화가 가진 어떤 액션 요소를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되게 겸손한 어떤 감독 본인의 추측이 있기도 했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영화의 어떤 연출이나 연출력 자체가 굉장히 또 뛰어난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박찬욱 감독이 쓰고 본인이 이거 연출을 안 했을까요?
근데 더 잘하는 네네. 감독에게 줬나? 그런 네. 질문을 이제 했을 때 또 이 김상만 감독이 좀 내가 더 잘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기보다는 네. 뭔가 이런 액션에 대한 또 어떤 스타일성에 대한 아무래도 미술 감독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맡겼던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박찬욱 감독이 각본을 쓰면서 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맞습니다. 해외 예. 매체에서도 네네. 이 박찬욱 감독이 각본을 썼다는데 주목을 해서 네네. 인터뷰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개봉을 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미 기대를 하고 있었던 작품이었고 특별히 이제 또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소개를 받은 바 있었죠. 박찬욱 감독은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는 그런 감독인데 네네. 이번 영화는 또 이렇게 역사성을 좀 담아서 녹여냈다는 점에서 제가 좀 특별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영화 전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데요. 줄거리 제가 소개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천영은 부유했던 양인의 아들이었지만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해 노비 신세가 됩니다. 한 무신 양반의 집에서 일하게 된 천영은 양반의 아들인 종려의 무술 훈련 상대가 돼 종려를 도와 무과 시험에서 합격을 해주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천영의 목숨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조선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 왕인 선조마저 백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고 종려는 그런 선조를 호위하며 그 역할을 다하는데요. 혼란한 시대에 백성을 구하기 위해 천영은 의병이 돼 활약하고 결국 두 사람은 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 한때 절친했던 동무 사이였던 천영과 종려. 이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영화 전란이었습니다. 영화적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과거의 어떤 좀 역사가 녹아 있나요? 네. 이게 어느 정도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창작이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이제 조선의 14대 임금이죠. 선조왕 때 임진왜란이 막 발발한 그런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김상만 감독이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으로부터 이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또 시대적 배경을 좀 탄탄히 재구성하고자 했던 노력이 엿보였던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 선조가 왕의 권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굉장히 철저하게 믿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죠. 그런 사상의 맹신자로 그려지고 있고 또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제압을 하거나 또 전쟁으로 막 나라가 피폐해져 가는데도 호화스러운 궁궐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묘사하면서 좀 폭군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자 가장 먼저 조선을 버리고 명나라로 망명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만큼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맞아떨어지는 묘사들이 영화 곳곳에서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거 차승원 배우가 연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네네. 본인 표현대로 얄미롭게 네, 이거를 맞습니다. 참 이렇게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네, 예. 또 굉장히 대사들을 툭툭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감독이 이 대사를 저렇게 표현한다고? 라고 굉장히 놀라웠던 차승원 배우만의 또 굉장히 좀 뛰어난 연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또 많은 레이어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주목하는 것은 결국 어떤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조선시대에 아주 뿌리 깊게 존재했던 그런 계급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가장 아래에 있는 어떤 백정이나 노비 같은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양반과 귀족들이 그 천민들 위에 거느리고 군림하면서 이것을 막 대를 이어서 부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권력주의가 세상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런 모습들을 영화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렇게 공고하게 형성된 이 계급 사회에 대한 민중들의 깊은 불만이 이제 전쟁으로 난리가 난 상황을 틈타서
폭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조선왕조실록에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한양에 도착을 하기도 전에 경복궁이 불이 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분노한 백성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기록에 있었을 만큼 계급주의로 인한 차별과 학대가 너무 긴 시간 동안 이어져서 더 이상 좀 국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시대적 정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존 인물이었던 정여립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던 그런 사상을 펼쳤던 인물이죠. 천하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어찌 주인이 따로 있으랴, 이런 말을 하면서 참 모든 사람이 하늘 아래 평등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일찍부터 했었던 대동계의 수장으로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영화 초반에 이 자결을 해 있는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죠. 또 이제 선조왕 옆에서 좀 직언을 고하는 이덕형이라고 하는 인물도 실존 인물이고, 또 진성균 배우가 연기했던 의병장 김자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이제 김덕령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선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의병의 인물을 모티브로 만든 인물이라고 합니다. 또 한편 이제 영화 곳곳에서 어떤 판소리의 어떤 음악들, 국악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좀 이야기 전체 배경을 설정해주는 그런 초반의 장면들, 이런 것들은 노래로 쭉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은 이제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라는 영화를 오마주한 그런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그 이제 영화의 한 중반 이후부터 이제 의병들이 각자 그 전리품을 나눠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쾌지나 칭칭난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흩어지는 그런 롱샷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도 영화 서편제를 오마주한 장면이라고 감독이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술 감독 출신이라 하셔서 이제 더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의상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구도 이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담아내는지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화 곳곳에서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눈으로도 함께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 메시지가 아주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 배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강동원 배우, 그리고 박정민 배우, 이렇게 차승원 배우 이렇게 나왔는데, 뭐 조연도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렇죠.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여배우죠. 김실록 배우가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병으로 등장하고, 또 뭐 정성일 배우, 또 글로리에 출연했던 맞습니다. 이런 배우들이 영화를 빛내줬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 전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우리 사무국장님의 해석을 들어볼게요. 네, 김상만 감독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 영화가 조선시대 아포칼립스 영화다라고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막 전쟁통에 항상 그 견고하게만 서 있었던 경복궁이 불이 타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이 조선시대 당시로서는 이제 진짜 세상의 끝이 왔구나, 종말론적인 풍경이구나,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가 오랜 기간 축적된 이 조선의 뿌리 깊은 계급주의가 전쟁으로 혼란한 와중에 이 바깥에서 들어온 어떤 외세의 힘에 의해서 안에서 골마 있었던 것들이 터트려져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요. 어떤 이 계급에 대한 불리함과 긴장이라는 것을 이 두 주연 배우 강동원, 박정민 배우가 주연한 천영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종려라고 하는 두 인물로 아주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원 배우가 연기한 천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는 양민 출신이었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노비가 되면서 아들도 같이 노비로 전락하는 그런 이야기를 품고 있죠. 비극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종려의 집안에 몸종으로 팔려 들어가게 되면서 이종려가 이제 그 수련을 할 때마다, 뭔가 실수를 할 때마다 대신 이제 동아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애초에 자신이 노비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양민 신분을 되찾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한편 이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이종려라는 인물은 노비로 자신의 몸종으로 왔던 천영과 격이 없이 친구로 지내면서 출생으로 인한 그런 신분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태생부터가 워낙 높은 양반집의 귀한 자제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 가문 속에 흐르는 무의식 중에 어쩔 수 없이 천민에 대한 차별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는 인물로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영이라는 인물이 이종려에게 너의 칼에는 분노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기도 한데, 네, 그런 어떤 인물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죠. 영화는 이 두 친구의 브로맨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기억과 경험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출생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반대적인 어떤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잘 표현해내고 있고요. 또 이것을 잘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천영이 입고 있는 푸른 옷, 청포의 어떤 야인이죠. 그리고 이종려의 붉은 옷과 이제 굉장히 시각적으로 대비가 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워낙 피지컬이 저 강동원 배우가 훌륭하다 보니까 네. 박정민 배우가 그것 때문에 많이 또 어려웠다는 그런 네, 인터뷰를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또 이제 이렇게 잘생긴 노비를 설정을 해도 되는가 이런 이제 걱정들도 오히려 있었다고 하는데 네. 또 오히려 이제 뭔가 그러면서 좀 더 그게 좀 활력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더해졌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두 분이 다 주연인데 네. 강동원 배우가 등장할 때마다 이 푸른 그 자락을 휘날리면서 이렇게 너무 그 영웅처럼 등장하기 때문에 네네. 그 박정민 배우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박정민 배우만큼 이 역할에 참 적합한 인물이 없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영화 동주에서 박정민 배우가 너무 좋죠. 맡았던 역할이 굉장히 좀 섬세하고 좀 여린 어떤 맞아요. 비공자 느낌의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또 이 영화도 좀 연결이 되는 대목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두 분 다 아주 훌륭한 배우인데 이렇게 또 잘 살려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화의 어떤 앞과 뒤에서 이제 반복이 되면서 좀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대사가 있죠. 바로 내가 아직도 너의 동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 말이 아주 뭉클하게 반복이 되면서 다가옵니다. 이 천영이 이종려의 집안으로부터 이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담장 앞에서 서로 이제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대목이죠. 이 두 사람의 신분 차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동무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을 하는 질문이 극 초반에 시작이 되는데 이제 뒤에 그게 클라이막스에서 다시 한번 이종려가 거의 이제 죽어가는 와중에 천영에게 다시 한번 천영의 품에 안겨서 질문을 하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긴 시간 동안의 오해 그리고 이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동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아직 친구이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아주 가슴 뭉클한 대사가 펼쳐집니다. 이 두 사람의 이런 우정과 연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고 또 신분을 뛰어넘어서 모두 동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또 이것을 또 시각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두 사람 사이에 함께 이제 우정의 상징으로 손목에 둘러맸던 붉은 띠라고 할 수 있죠. 이 붉은 띠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두 사람의 손목뿐만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 함께 모여든 백성들이 같이 이제 풍악을 즐기면서 뒤엉켜 있을 때 각자 모든 사람의 손목에 이 모든 이들의 연대를 상징하는 붉은 띠를 메고 노는 장면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계급에 대한 주제의식, 영화가 가지고 있는 계급주의에 대한 생각이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좀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예, 김상만 감독이 직접 그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바로 오늘날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참 그죠. 네. 가슴 아픈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오늘날 이 사회에도 잔재한 어떤 계급주의를 지금 꼬집으면서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이런 신분을 회복하려고 했던 천영이라는 인물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좀 이 계급 상승의 의지가 막 좌절되고 그런 체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좀 우리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 전란이라는 영화가 우리가 자본주의로 인한 그런 새로운 계급 사회를 바라볼 때 좀 새로운 어떤 관점을 제공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사회를 좀 투영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네요.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두 인물에서 어떤 인물에 조금 더 이 좀 마음이 가던가요? 저는 굉장히 복합적인데 뭐랄까 저의 어떤 어린 시절의 삶의 배경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이종려에 가까운 어떤 삶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시고 약간 선비 같은 집안 배경 분위기였는데 제가 좀 성인이 된 이후로 줄곧 관심 갖고 좀 더 저의 몸이 향했던 또 지점은
또 이제 천형이 처해 있었던 그런 어떤 사회의 개혁에 가까운 그리고 좀 더 우리 사회가 약자들을 향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지점에 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제 내면에 두 인물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 두 사람의 어떤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공감이 되었던 것 같고 많은 관객들이 또 그런 어떤 이중성을 자신의 내면에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보신 분 중에 그런 또 댓글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대립하게 되는 과정이 네. 오해로에서 처음에는 비롯되는데 네네. 그게 점점 굳어져서 네, 맞습니다. 뭐 앞에 지금 아직도 네 동무냐라는 네네. 걸 확인을 했다고 하시는데 음. 계속 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도 네네. 오해를 풀지 못하잖아요. 네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 모습이 상당히 이제 또 드라마틱하게 보여진 것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보면 아주 안개 속에서 세 사람이 함께 싸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한쪽과 또 한쪽이 싸우는데 또 어떤 외세 세력이 들어와서 갑자기? 네. 세 개의 칼이 함께 맞부딪히는 그런 와중에서 안에서는 함께 싸웠지만 또 뭔가 바깥으로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동무다, 한 결애다라고 하는 또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 우리가 여전히 동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 곽경택 감독 영화 있지 않습니까? 친구. 아, 네네. 친구의 그 두 주인공이 네.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절친했던 친구 장동건 배우, 네네. 유호성 배우가 연기했던 네네. 준석, 동수 네네. 두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그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요. 네네. 그게 본인들의 의도였다기보다는 주변의 상황들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맞습니다. 참 안타까웠던 그런 대립 구도. 네,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네요. 오늘은 전란이란 영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 속에서 좀 만날 수 있는 주님의 형상 어떤 부분에 포커스 맞추면 좋을까요? 네, 영화에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각자 자신이 처한 어떤 계급적 현실을 대표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선조라는 왕은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이 지켜야 될 어떤 절대 권력을 표현하고 있고 이종려는 기득권을 대변하는 인물이 되고 또 천영은 이제 그 권리에 대항을 하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하지만 이 천영이라는 인물의 초반 부분의 한계는 자신이 원래 양민이었다라는 그 권리를 되찾겠다는 어떤 좀 개인적인 어떤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원에 자신이 급제해서 이제 신분의 상승을 하겠다. 그것이 이 인물의 유일한 어떤 욕망이었다라는 것이 이 초반에 이 천영이 갖고 있었던 어떤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구조적인 권력 구도 자체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천영이 영화의 어떤 지점 이후부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평등한 세상이 와야 결국 우리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바로 같이 투쟁하던 동료들이 어떤 이 불의한 세상의 구조 앞에서 속절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부터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이 계급 구조로부터 살아남아서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계급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너무도 불의한 일들이 반복되고 묵인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세상 자체가 완전히 개조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천영이 절실히 느껴버리는 그런 대목 이후부터 천영이 또 성장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부터 천영이 이제 머리를 질끈 묶고 다시 이제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는 네. 그런 변화를 보여주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영화의 주제의식을 좀 압축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김실록 배우가 연기한 범동이라고 하는 여성 인물이죠. 네. 이 범동은 여성이자 천민이자 또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어떤 지방민으로서 피압박자를 가장 대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양민도 천민도 함께 나라를 구하려고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의병들이 모여있지만 그 안에서도 뭐 이제 싸움을 나가기 전에 막 왕이 있는 자리를 향해서 절을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양반 출신들의 어떤 의병들과는 다르게 이 급진성의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범동이라는 인물이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범동이 그런 대사를 합니다. 의병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재정비를 하고 있던 들판, 성곽에 있는 어떤 푸른 들판에서 이제 우리 이 싸움 이후에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 같이 모여서 살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대사의 대목이 나옵니다. 이 대사가 이렇게 좀 다가왔는데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전의 신분 사회로 돌아가지 말자. 평등한 세상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양반도 천민도 없이 모두 대등한 그런 정말로 진정한 평등한 사회를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보자 이렇게 좀 호소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함께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좀 연결되는 대목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초월적인 마음으로 오늘날을 살아가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런 초월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범동이라는 인물이 이제 대표하듯이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것을 함께 꿈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복, 내가 잘 되고 내가 안전한 것만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고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평등해지고 약한 자들이 이제 회복되고 또 부조리한 구조가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각자의 존재로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꿈꾸고 이루어가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화 전란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제 다양한 주제들 또 나온 인물들 이렇게 좀 해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 좀 보고 감명 깊었다 했던 이유가 앞에 이제 오늘날도 이제 계급이 존재한다 이런 또 네. 씁쓸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갇혀 있는 좀 현대인들이 타파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데 좀 탈출구를 몰라서 좀 어려워하고 있지 않나. 네네. 그래서 이런 영화가 좀 통쾌함을 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경복궁이 불타고 있는 그 장면이 또 오늘날 우리의 좀 불타는 마음들을 좀 대변하고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좀 타파할 수 있고 계급주의를 좀 스스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네. 우리 강원중 사무국장님은 12월 초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